우리는 돈 버는 건데 한번 견뎌보자 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넘겨버리죠. 가령 얼마를 주면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나요? 와 같은 실험들이 이를 증명해주죠. 여러분은 돈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저택 라디오, 저는 주인장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자, 우리가 돈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혼다 켄의 돈과 인생의 진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까지 보태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사실 우리 채널은 돈 이야기하는 채널은 아니죠. 정확히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댓글들, 그리고 영상 썸네일 클릭하시는 것들 보면 이 돈이란 게 우리 삶을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다 잘하시는데 이 돈에서만큼은 그 본질을 모르고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뻔한 얘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평소 만나는 사람이나 친구도 달라지고요. 배우자, 아이의 교육, 아이의 미래, 아이의 미래의 동반자까지 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상황을 마주하죠. 네, 우리는 평소 의식하지 않지만 수입, 자산별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고요.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돈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진짜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서 경제적 자유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여기서 도대체 돈이 뭔데? 이런 실체 없는 질문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돈 자체는 인간이 생각한 단순한 상징이지만 그 상징에서 나오는 힘은 막강하죠. 어쩌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 힘의 논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힘 때문인지 우리는 돈 버는 건데 한번 견뎌보자 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넘겨버리죠. 가령 얼마를 주면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나요? 와 같은 실험들이 이를 증명해주죠. 여러분은 돈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나요? 지금은 그 돈을 위해서 뭘 양보하고 계신가요? 이렇듯 돈이 주는 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힘을 알아야 내가 휘둘리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죠. 이 힘을 알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내 인생 돈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요? 부모님은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으며 여러분에게 돈은 주로 고통이었나요? 아니면 즐거움이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자 될 사람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팔자에 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돈의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방식대로 돈이란 이런 것이고 돈과 이렇게 마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보아야 돈에 농락당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의 사고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걸요. 이건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내가 연봉 5천만 원이 어울리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 버는 겁니다. 빚도 마찬가지죠. 빚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빚은 레버리지니까 적당히 있으면 도움되고 즐겁고 설레는 것. 이분들에게 빚은 동기부여의 근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 많이 버는 셀프 이미지를 갖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는데요. 그 다음을 모르시거든요. 저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셀프 이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자의 경험상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대다수는 명품을 두르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셀프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무리해서 명품을 샀든 돈이 진짜 많아서 명품을 샀든 명품을 두르는 것과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건 진짜 완전히 상관없다고 강조합니다. 셀프 이미지가 높다는 건 자기 자신한테 뭐가 어울리느냐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예민하게 나에게 어울리는 것과 아닌 걸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부자의 삶, 심지어 부자의 소비 수준을 따르는 게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현재 왜 이런지 진짜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찾은 다음 바꿔서 자신에게 진정 무엇이 어울리는지 제대로 이미지화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자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자가 아직 돈에 대해 모르던 시절에 딱 2달만 정말 부자의 삶을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족이 다 같이 미국 보스턴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6,000평에 달하는 숲속 부지에 수영장, 영화관, 음악 스튜디오가 딸린 대저택을 빌려 생활해 본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커다란 펜션에 손님이 우리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휴대전화를 들고 집안에서 통화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하기 어려워지면서 어딘가 쓸쓸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마음으로 넓은 정원을 산책하는데 전날 밤 길을 잃고 죽은 개구리, 두더지 시체를 막 만나고요. 우아할 거라 생각했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결국 몇 명의 가사도우미를 두었는데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관리하는데 또 지친 겁니다. 결국 이 가족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옮겼고 가족이 한 방에 같이 있게 되자 역시 가난 근성은 버릴 수 없다며 서로 웃었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저자가 한 가지 결정적인 걸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이 돈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셀프 이미지와 맞지 않았던 거죠. 결국 돈이 있어도 사람의 그릇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액수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락당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지금 돈에 농락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립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저자는 돈이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려 30년에 걸쳐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돈을 마주하는 방법은 결국 크게 나누면 3가지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돈의 노예가 되는 삶. 2. 돈의 주인이 되는 사람. 3. 돈과 친구가 되는 삶. 첫 번째,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는 힘을 자기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은 가령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돈으로 고생하고는 복수하겠다는 에너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언뜻 모든 걸 다 손에 넣은 듯 보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마음의 평안, 발 뻗고 자는 여유,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돈을 지금보다 더 벌면 불행한 느낌에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돈에 대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 돈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노예와 주인의 삶과 정확히 반대로 하는 삶이겠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즐기면서 돈을 벌고 그걸 또 기쁘게 씁니다. 평소 돈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요. 이들에게 돈은 마치 하고 싶은 걸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돈이라는 친구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내지만 반대로 돈이라는 친구에게 부탁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 편히 부탁합니다. 감사 인사도 놓치지 않고요. 네, 여러분, 부자는 돈의 액수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감정과 태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진짜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며 버는 돈이랑 억지로 참으며 버는 돈, 누군가에게 대못을 박으며 번 돈은 우리에게 각각 완전히 다른 기분을 주거든요. 상속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도 선대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복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이 감정이 진짜 중요해요. 돈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슬픔인지, 설렘인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지, 분노하는지, 별 감각이 없는지, 혹은 기쁜지 아니면 증오하는지, 단순히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그 금액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벌고 또 쓰고 있는지가 여러분 인생에 흐르는 돈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풍족함의 기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네, 돈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돈과 어떻게 마주할지 그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돈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돈은 안도감을 주는 것,
돈은 보람을 주는 것, 돈은 사회적 지위를 주는 것, 돈은 어떤 욕망을 채우는 도구, 돈은 인생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쪽에 치우쳐 있으셨나요? 네, 돈에 대한 이런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돈을 즐겁게 벌고 기쁘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자처럼 내가 6,000평 저택에 마음 편히 들어가 살며 다 누릴 수 있을지, 어딘가 계속 불편하게 살지는 돈을 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돈에 대한 감정 그리고 태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살 수 없는 걸 구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으로 뭐든 다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사려다가 대인관계를 다 망치기도 하고요. 반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데도 지식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시간, 신용, 흥미나 관심, 재능,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 이렇게 5가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시간은 매일 다 쓰지 않아도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그 시간에 뭘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비단 카드값이 아니라 회사로 치면 자사상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막 모른 척하거나 대충 대응하느냐, 무상 교환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능력에 따라 신용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회사는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흥미나 관심은 가령 돈을 이용해 상대의 관심이 자신을 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다 세련된 접근법으로요. 재능은 뭔가를 배우는데 나만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돈이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한 공간을 통째로 쓰고 1대1로 지도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쉽지 않죠. 재능은 돈을 들였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성, 사회적 지위 또한 돈으로 얻을 수 있고요. 반면 저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또한 5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지성과 품성, 우정, 존경, 인간적인 교류, 애정을 꼽으며 이런 부분은 절대 돈으로 사겠다는 패단을 저지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 또한 모호하고 어쩌면 진부하고 추상적이긴 한데요. 제대로 알아두는 것과 아닌 것엔 큰 차이가 있다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즉,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늠해서 내 삶에 얼만큼 적용할지 제대로 그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턴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풍족함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꺼내 물어야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라서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해졌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고 어떤 재능을 키우고 싶으며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막 정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남기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돈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숫자는 여러분이 돈과 함께 어떤 인생을 보냈는지 가르쳐줍니다. 재능을 살리며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일을 전전하며 그저 그런 수준의 돈을 벌며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투자나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 갑자기 큰 돈을 만진 사람,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수입이 많다고 자산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당연히 고수입인 쪽이 자산을 쌓는데 유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수입이 적어도 오랜 시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 또한 자산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지금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는 계산법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마주해 왔다면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수입을 더한 금액의 최소 10% 이상은 수중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했다면 그 2배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었다면 10년 총 수입이 4억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10%니까 지금 여러분 수중에 4천만 원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은 돈을 제대로 마주해 왔다는 증거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8천만 원이 수중에 있다면 지금까지 잘 해온 겁니다. 즉, 여러분의 현재 수입과 자산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산서인 거예요. 현재 상태는 지금까지의 삶을 가차없이 보여줄 겁니다. 현재 돈의 위치가 내가 잡은 풍족함의 기준과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 돈에 대한 감정, 돈을 보는 시선을 제대로 알고 조정해서 올바르게 벌고 쓸 수 있게 재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단계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1. 자신과 마주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세요. 힘들어도 지금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미래와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 돈에 대한 감정을 치유하고 돈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쓰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왔는지에 따라 돈이란 이런 것이고 돈과 이렇게 마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잡혀 있을 겁니다. 이 돈의 설계도는 고정 댓글 영상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돈에 대한 설계도, 감정, 태도가 엉망이었다면 이걸 다시 써서 풍족함의 그릇을 키울 수 있어요. 이 과정으로 여러분은 돈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내가 원하면 얼마든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비로소 돈을 인생의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3. 풍족함의 기준을 정말 제대로 세우세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가지 요소, 그걸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위해 얼만큼 액수가 필요한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풍족함을 느끼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인생의 스타일을 정하세요. 저자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형태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충분한 자산과 수입을 갖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삶.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 삼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도 있어요. 이 삶엔 설렘이 없을 순 있지만 한 걸음 물러난 나름 매력적인 삶이죠. 아니면 아예 자본주의에서 이탈해서 자급자족하는 삶도 있고요. 시골의 경제 감각을 익혀서 말 그대로 채소도 키워서 먹는 과감하고 편안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타일의 인생을 고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쩐지 내 목표가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면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 재능은 뭔지, 모임이 싫은지 좋은지, 전철이 피곤하진 않은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제대로 마주해서 인생의 스타일을 정해보는 겁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돈의 순환을 이끌어내세요. 앞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닌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돈을 어떤 서비스와 재화로 교환하는 수단으로만 보면 돈이 없어서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고 돈과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돈과 교환한 물건, 서비스가 나와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감각이 중요해요. 이게 풍족함의 법칙이거든요. 살아가는 동안 돈이라는 이 귀한 친구의 응원이 끊이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면 돈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만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과 나, 내 인생이 삼각형으로 마주보며 서로 감사와 신뢰를 쌓아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평생 돈의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돈의 순환이 지속되어야만 막 초조해서 돈 쓰고 불안해서 돈을 쓰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돈으로 어떤 인생 파동을 만들지는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미소를 짓고 있나요? 돈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가진 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많은 수수께끼로 채워진 이 돈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정말로 커다란 주제고 미스터리하잖아요. 실체는 없지만 그 힘의 논리, 그 본질을 꿰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죠. 여러분, 돈과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세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활동을 해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하거든요. 경제는 돈의 순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지 분노와 짜증, 원망으로 바라볼지는 진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어느 감정으로 어느 팀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이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네, 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마주한다면 행복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된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인인 삶에서 돈이라는 친구가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